네, 이번 시간에는 심리 문제 유형별로 상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신증, 그 다음에 성격장애, 그리고 신경증 이렇게 세 파트로 위계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는 것,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접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경증 내담자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격상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 마지막으로 정신증적인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리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특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울과 불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울한 내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까입니다. 우울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표현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품행 문제, 외연화된 그런 가면 우울의 형태로 우울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 증상에 표현하며 집착하는 이런 내담자들이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눈이요, 이렇게 비대칭, 얼굴이 좌우가 비대칭으로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눈이 이렇게 삐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성형외과에 방문해서 눈을 맞춰달라는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을 했습니다.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또 눈이 이렇게 삐딱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이것만 맞추는 수술을 30번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체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을 호소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면서 눈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한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우울의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자신의 억압된 욕구, 실은 이제 부모로부터 차별 대우 받으면서 언니만 예뻐하는 그런 이제 가정 환경 안에서 자라왔던 이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를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자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우울한 내담자에게 필요하더라. 특히 신체에 집착하는 내담자에게 꼭 필요한 접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섭식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라면을 3개를 끓여서 밥 1공기를 말아서 다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새우깡 1봉지를 사서 먹는데, 새우깡이 그냥 새우깡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파는 새우깡이에요. 그걸 먹고는 또 식빵 하나를 다 먹고 난 다음에 투게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서 마요네즈를 뿌리고 피넛버터를 넣어서 한꺼번에 다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칫솔로 입에 넣어서 다 토해내요.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도 헐고 이빨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섭식의 문제가 나타나는 핵심적인 기전이 바로 뭐냐면 분노감입니다. 이 분노의 표현, 청소년들에게 가면 우울의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즉, 내면에 억압된 이 분노의 감정,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가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을 때 신체적으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우울한 내담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서, 느낌,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내담자의 예로 신체적인 증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망상 수준에 이르는 내담자들, 그리고 이를 섭식의 문제로 표현하는 내담자들의 예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내담자에 대한 예는 바로 불안장애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강박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의 반추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기저에 불안이 있는데 불안을 반추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분들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감정의 불안정성을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상담 과정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표현하되 두려움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기질적 요소로서에 대한 불편감, 두려움, 불안을 어떤 내담자들은 회피하거나 없애려고 하더라는 거죠. 점점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괴로움은 커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해서 제대로 바라보게 해서 그 바라본 자각이 나의 불편한 불안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 수용은 자기의 성숙을 가져와서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이 발휘되어서 기질적 불안이나 두려움이 변화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바로 불안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증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우울과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되, 그 인식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표현되고 벤틸레이션 잘 이렇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대표적인 우울과 불안은 정서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병리의 위계에서 성격장애 수준의 문제가 있는데요. 성격장애에서 A군, B군, C군으로 나누어 놨는데, A군은 기이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B군은 변화무쌍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C군은 불안, 두려움, 억제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A군인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B군의 접근, 즉 감정적, 정서적 불안정성과 드라마틱한, 이모셔널한, 일레틱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꾸 변화무쌍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자가 일관성이라는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 불안이나 억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C군에 있는 사람들은 지지적인 태도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군의 요소는 정서를 표현하게 하고, B군은 일관성을 가지게 하고, C군은 지지적인 접근의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의존적인 내담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입니다. 의존성이 전이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상담자는 의존적인 내담자에게 역전이 문제가 생겨서 자꾸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 상담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옴니포텐트한, 무조건적으로 다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내담자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한도 내에서 내담자의 문제들을 듣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 그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제한을 둔 상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존적 내담자에게는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항해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공격적이거나 분노와 관련된 클러스터 B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B군의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또한 어떤 역전이적 감정에 휘말릴 수 있더라는 거죠. 소위 이제 투사적 동일시라고 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그 역할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말의 컨텐츠, 내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일관성 있게 대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할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상담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또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상담자를 조정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관되게 상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의하고 논쟁하는 그 내용에 휘말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담자가 상담자를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이러한 표현을 해보면 좋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를 함께 의논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이거나 경계성적인 사람들이 충동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흥분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일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장애 환자들 중에는 제 내담자 중에는 손톱으로 손목을 끊습니다. 피가 나면 이렇게 굳어진 상처를 나의 감정, 이 분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쭉 뜯어버리는 그런 내담자들도 있고요. 이 분노의 감정,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엄마한테 혼이 나면 강아지 목덜미를 주고는 허공에다 빙글빙글 돌려서는 바닥에다 내리치는 이런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내고 소리지는 내담자와의 관계 안에서는 침묵이 중요한 상담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자도 안전해야 되고 내담자도 안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B군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으로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직면적 요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분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라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잠시 멈춰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 중요한데요. 세 가지 핵심을 알려드리자면 stop, think, choose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었던 혹은 감정 속에 있었던 충동이 바로 행동화로 들어가기 전에 간격을 만들어주는 소위 버퍼라고 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고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think입니다. 우선 멈춰야 볼 수 있습니다. 멈추고 보고 선택할 수 있게 상담 과정에서도 내담자가 화를 표현했을 때 잠시 멈추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내담자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게 내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것, 이것도 성격장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자기 개방도 필요합니다.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분께서 화를 내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하고 상담자의 감정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때로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기 보호적 측면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상담자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거나 상담 내용들을 잘 보관하고 그러한 노력도 이러한 성격장애, B군의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나 위협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로는 전화 상담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녹음되고 있음을 한 번 더 고지하는 것, 이것도 화내며 소리지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전화는 특히 더더욱이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의 상황 안에서 내담자들이 만취한 상태로 전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술 문제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경우는 상담자가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로 합니다. 내담자가 자기를 자꾸 표현하게 함으로써 내가 충분히 잘 듣고 있구나라는 반응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담자의 안정성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경청하는, 즉 listening, 잘 경청하는 것 안에서 내담자가 자기를 개방할 수 있고 그 경계 안에서 understanding, 이해가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취 자살 충동을, 특히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는 충분한 경청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 개방이 이해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금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이 취하면 만취된 상태에서 전화 상담을 하게 된 경우는 이것이 합리적인 혹은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의 전화를 통해서는 안정을 좀 확인하고 바로 종결한 다음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기관에 다른 기관에 리퍼를 하는, 의뢰를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 장애 문제가 있는, 특히 정서적 불안정성이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일관되고 warm and fir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엄격함이 같이 균형 있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증적인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신증의 대표적인 게 환각과 망상이라고 했죠. 지각의 장애와 사고의 장애라고 했습니다. 망상을 가진 내담자들에게는 망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그 망상을 더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망상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이나 부정도 하지 말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네요. 다만 그런 생각 때문에 힘이 들고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라고 정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면담 중에 부모님과 같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남자분이셨고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님과 같이 오셨는데요. 면담을 하던 중에 이 환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었죠.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가명입니다. 김철수입니다. 나이는요? 45살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자녀는 몇 명인가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나요?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셨네요. 무슨 과 나오셨습니까?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갑자기 몸을 이렇게 빼시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 이분의 망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의 망상은 틀렸어 라고 하는 방식의 상담자의 접근은 그 망상을 더 견고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근일 때는, 이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는 정서적인 접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하고 기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로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접근이 내담자를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심적인 측면으로 논쟁하거나 말투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의 내적 세계의 혼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편집증적인 내담자들은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어도 촉을 세웁니다. 촉을 세워서 환경을 탐색하는 거죠. 온통 세상이 위협으로 느껴지는 이 내담자들에게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라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일관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병, 정신증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환각이 나타나고 환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일 때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내담자들에는 귀를 이렇게 파기도 하고요. 혼잣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청은 욕하는 환청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인상을 찌푸리고 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행동들이 보이면 혹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셨나요? 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도 확인을 하면서 환청, 환시, 뭔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내담자들에게 물으시는 것 바람직합니다. 이런 내담자가 있었습니다. 자꾸 저를 보더니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다라고 환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저렇게 가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였는데 제가 뒤로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람은 환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물었죠. 그게 뭘 보신 것 같으신가요? 어떤 게 보이셨나요? 하고 이런 지각의 경험에서 왜곡이 나타나면 그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거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담자에 대한 개인적 관심, 또 해줄 수 없는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심지어 단골이라고 하죠. 똑같은 문제로 계속 특정 상담자에게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상담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전화가 걸려온다라고 하면 정중하게 전화를 끊는 것, 그래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절당했다라는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전화를 정중하게 끊도록 유도하는 것. 상담 이외의 목적으로 음란 전화 형태로도 전화를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화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가지 심리 문제 유형별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경증적인 내담자에게는 자신의 정서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말씀드렸고요. 성격장애 A, B, C군에서는 A군의 성격장애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게 하는 것. 특히 조현성 환자 같은 경우, 성격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B군의 성격장애인 경우는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안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C군의 불안이나 억제, 두려움이 있는 C군의 성격장애 환자들에게는 지지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증 환자의 내담자를 만났을 때 환각이나 망상이 핵심적인 특징인데 망상에 대해서는 망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망상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그러니 내담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나 정서적인 측면들에 초점을 두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것 필요로 합니다. 또 상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그룹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 문제 유형별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3가지 핵심적인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전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구나, 겠지, 감사. 네.
군화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각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항아리가 보이시나요? 네, 이 항아리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 25주년 기념으로 남편인 필립 공이 선물한 도자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자기가 보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요. 오른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보이고 왼쪽은 남편인 필립 공의 얼굴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다른 걸 보더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도자기가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오른쪽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 왼쪽은 남편인 필립 공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걸 봅니다.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검은 공이 있는데 공이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밖에 있으신 분. 우리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안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는 다른 걸 보더라는 거죠. 이번 그림에서는 뭐가 보이시나요? 어디 제가 가니까 휴지 물 묻혀서 벽에 던진 거라고 하던데 혹시 기사가 말 탄 장면이 보이시나요? 갑자기 보입니다. 말 머리도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꼬리, 사람도 보입니다.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동그라미가 어느 게 더 커 보이나요? 오른쪽이 더 커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저 두 동그라미는 똑같은 동그라미입니다. 주변에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동그라미가 있느냐, 작은 동그라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크게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캠브리지 대학의 연결국어에 따르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멀쩡한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워드 슈피리어 이펙트라고 해서 단어 우월 효과라고 하는데 의뢰 여기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개념이 지각을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편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A하고 B 네모칸이 있는데 회색 색깔이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같나요? 다르나요?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 사자인 양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죠. 명품을 들고 다녀야 자기가 명품인 줄 압니다. 이미 자기가 명품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내담자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쁩니다. 오래 보십시오.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가 내담자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첫 번째 태도는 구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나. 두 번째는 겠지입니다. 우리는 좀 유연하고 수용적이고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나는 뭐뭐 해야 해와 같은 이런 당위적인 사고들이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격장애든 신경증적인 요소든 심지어 정신증적 양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should가 있어요.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나는 꼭 성공해야 해. 이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신병리의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실패하면요, 다 잃어버린 것 같단 말이죠. 우울해지고, 또 그러지 않을까, 성공 못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적 사고를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want로 바꿉니다. should를 want로, 나는 뭐뭐 해야 한다를 나는 뭐뭐 하고 싶다로. 즉, 나는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허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괜찮아 하고 허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신건강의 문제에서 헤쳐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강의를 들으러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가라는 겁니다. 명품이 있어요. 명품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욕을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험담을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 임상심리학과 최성진 교수에게 선물을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거예요. 내 밤에 야식을 먹는데 오늘 밤에 치킨을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정의 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요.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 짬뽕 먹고 싶으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다가 최악의 선택인 볶음밥을 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좀 모자라더라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왜 이 말을 잘하느냐?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는 경청입니다. 경청의 경자는 기울의 경자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청자에는 이런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자에 눈목자에 마음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경청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의 핵심은 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겠지 하고 상대방 입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 경청, 이해, 이것이 상담자가 갖춰야 될 또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 전달해 봅니다.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현재에 사는 겁니다. 우리 이럽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면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침대에 탁 누우면 내일 가서 뭐 하지 하고 걱정을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요. 정신건강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에 사는 겁니다. 현재라는 말, 우리말에는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입니다. 늘입니다. 즉, 늘 감탄하는 거예요. 와, 하고 감탄. 즉, 현재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우울한 사람들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통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 웹스터의 키다리 아저씨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저씨,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또 장래를 걱정할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서 얻어낼 수 있을 만큼 얻어내는 겁니다. 1초 1초를 즐길 작정이에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동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작정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둔한 지평선 위에 있는 목적지에 도달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지나치는 아름답고 조용한 전원의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이미 자기가 늙고 지쳤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하든 못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길가에 주저앉아 작은 행복들을 산처럼 주워 모을 생각이에요. 행복은 저 먼 미래에 뭔가를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곰돌이 푸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제가 경북 외관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외관에 구상문학관이 있더라고요. 구상시인의 문학관이 있었는데 그 구상문학관 앞에 시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비의 시 제목은 그리스토폴의 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주하는 이 강은 어제의 그 강이 아니다. 내일 맞이할 강은 오늘의 이 강이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강과 새 사람을 만나면서 옛 강과 옛 사람을 만나는 착각을 한다. 곰돌이 푸와 돼지 피글렛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돼지 피글렛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푸가 이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여기고 늘 오 하고 감탄하는 오늘입니다. 긍정적으로 살 필요 있습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긍정성을 상담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긍정의 힘이 우리를 살립니다. 조바 챔벌레인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문신을 했는데요. 스마일 문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 팔꿈치에 상처난 자국에다가 스마일 눈을 넣어서 문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상처, 괴로움을 이렇게 멋지게 승화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하하하 하고 웃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감사한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팔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데 하하는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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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겁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공부 못하는 애들, 못생긴 애들에게로 갑니다. 제가 경남 합천 해인사 등산을 갔는데 거기 나무에 하심이라고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나무에 걸쳐서 하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가는 것이 하심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 입장에서 공감하고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감사를 하는 겁니다. 상담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격장애, 정신증,
신경증의 환자들에게 모두 내담자들에게 공통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친정 식구들은 한결같이 저질이야 라고 말해서 이혼도 불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구나 하고 남편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 남편이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두 번째 겠지 하면 남편이 친정 식구 중 누군가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겠지 하고 상대 입장에서 공감해보는 이해해보는. 세 번째 감사. 아이고 욕을 하고 주먹을 쓰는 등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나, 겠지, 감사 이거 일주일에 하루에 3번 일주일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해봅시다. 구나, 겠지, 감사. 내담자들에게 아 이렇구나.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했겠지. 그랬겠지. 아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상담 장면에 와서 참 감사하다 라는 것을 내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내담자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나 하고 수용하고 겠지 하고 공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담에서 중요한 게 바로 가족입니다. 패밀리. 우리의 내적 자기 혁명이 가족에게서 확장되고 가족이 이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세계로 확장이 됩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패밀리, 가족입니다. 패밀리란 가족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가 바로 패밀리, 가족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의 상담자로서의 태도, 정신병리적 문제의 심각도와는 독립적으로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는 상담에서 기본적 태도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겠지, 공감하고, 감사,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럽니다. 보자기가 오라 이럽니다. 상대방은 바위가 오라요 이럽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펼쳤던 보자기를 슬그머니 주먹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줬던 주먹을 이렇게 핍니다. 공감을 해보면. 상담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단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내담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담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김혜남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에 상처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처 없는 친밀한 관계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상처투성인 인간끼리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다.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있어주는 과정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 가진 자신의 상처를 취하고 그 안에서 성숙하는 것이다. 우리도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펼쳤던 보자기와 졌던 주먹을 계속 이렇게 바꿔지다 보면 어느 날 같이 주먹을 질 때가 있습니다. 깍지도 끼고요. 그러고는 와 선생님 멋있어요. 교수님 멋져요. 아니야 네가 더 멋지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에서 원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또 내담자들이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 자살, 자해, 우울, 불안, 성격장애, 심지어 정신증까지 다양한 위기의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담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려주는 공감과 지지와 수용, 그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안다거나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마나 마하르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